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명절날에 우리 집으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저는 사촌 동생들을 잘 놀아주는 편이었는데 귀여운 아이들이 제 덕질로 모아놓은 피규어를 가지고 놀았어요. 허락받고 조심스럽게. 귀여워라. 그 중에 얼굴 처음 보는 아이가 있었는데 본인도 놀아도 되냐며 끼는데 제 컬렉션 중에 고가에 해당되는 마크2 아이언맨을 잡더니 삼촌, 저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응, 안 돼. 하나에 40만원이 넘는 아끼는 것이어서 선뜻 주기는 어려웠어요. 포기하고 조심히 가지고만 노는가 싶었는데 잠시 다른 일 보고 올 때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배웅 못했다는 생각을 하며 방에 들어서는데 마크2 아이언맨이 없더라고요. 당황해서 어머니께 자초지종 설명하니 아까 그 땡땡 애가 가지고 가던데? 난 하드디가 애들 장난감 잘 주니까 그런 건가 했지. 그리고 너가 줬다고 하더라. 화가 갑자기 엄청나서 집까지 찾아갔어요. 문 두드리고 인사드렸더니 그 조카가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왔냐는 물음에 자초지종 설명했더니 아니 그쪽도 참 웃기네요. 고작 그까짓 걸로 여길 찾아오니? 그리고 조카한테 장난감 하나 줄 수도 있지 참나. 그래서 가격을 보여드렸더니 다 큰 놈이 이런 건 어디다 쓰려고 이런 비싼 걸 샀대? 그리고 이게 뭐라고 비싼 건데? 제가 입을 다물자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참 뻔뻔스럽네. 지금 잘못했다 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진짜. 따지고 보면 이거 절도야 알아? 네 새끼가 절도한 거라고.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러는데 이걸 봐주니? 잔말 말고 우리 아들 거 내놔. 안 그럼 진짜 가만히 안 있어. 그제서야 움찔하더니 돌려주자며 구슬리는데 이놈이 싫다고 때를 쓰더니 피규어를 집어던져서 피규어가 손이 부러졌어요. 그걸 보시던 어머니가 진짜 화가 나셔서 똑같은 걸로 3일 안에 사와. 안 그럼 알지. 그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 있었다는 듯이 그 조카 엉덩이를 20대 때리며 왜 그랬냐고 혼내더니 정말 죄송해요. 진짜 우리가 잘못했어요. 피해 입은 만큼 보상도 꼭 할게요. 정말 죄송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는 제가 중학생 때. 이때 저는 유독 겁이라고는 없던 것 같아요.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기도 잘하고 제가 다녔던 학원은 시험 기간만 되면 밤 12시까지 강제 자습을 시키고 차량으로 집까지 내려다 주었어요. 큰 길가에 내려다 주면 집까지 5분 거리인데 이날도 자습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인데 집으로 들어가는 중에 저벅저벅 뒤에서 빨간 패딩을 입은 남자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인가 보다 하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중인데 그런데 제가 사는 동쪽으로 계속 따라와요. 이때도 뭐 근처 사나 보다 했는데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뒤따라 걸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얼굴. 그런데 저는 의심도 안 해보고 이사 오신 분인가? 뉴페이스네? 하고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엘베가 1층에 도착하고 먼저 타고 문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빨간 패딩이 뒤따라 타더니 자신의 패딩을 활짝 폈는데 가바리맨이었던 거예요. 진짜 예상도 못했던 거라 별 반응 없이 엥? 하고 문 열린 버튼 꾹 누른 채 가만히 시선 고정하니까 거의 뭐 이게 나의 몸이다! 봐달라! 이런 식으로 뽐내고 계셨는데 내가 뭐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문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른 채로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이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식으로 급 당황하신 기색을 보이더니 빨개진 얼굴로 옷차림을 추스리더니 못 채운 지퍼를 급 올리시며 도망갔어요. 나는 얼빠진 채로 있다가 집에 올라와서 잘 씻고 푹 잤어요. 그 일 이야기 후에 학원에 전화해서 현관 앞까지 선생님이 데려다 주시고 해서 안전했어요. 여튼 내가 그때 당시에는 15살이었으니까 거짓 10년이 지난 건데 그 빨간 패딩 아저씨분은 뭐하고 사실지 궁금할 것도 없지만 진심으로 한심한 짓거리라고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작더만. 인생의 좌우명이 아닌 건 아니지 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거의 20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워낙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살아서 친구들이 지금 책 한 권 쓰라고 할 정도로 인생이 소설 같은 친구죠. 자기 입으로 자신은 A급이 아니라 B+급이라고 말하는 친구이므로 B라고 칭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시간이었는데 물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갑자기 물리 선생님이 화가 나서 B를 이렇게 세웠어요. 너 임마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졸지 말라고 했지? 안 잤습니다. 너 임마 선생님이 자는 걸 확인하고 깨웠는데 뭔 소리야? 눈이 작아서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잤습니다. 너 내가 임마 자는 걸 봤다니까? 방금 무슨 내용 말씀하셨고 어디 줄치라고까지 하신 걸 들었는데요. 안 자서 안 잤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잤다고 강요하시나요? 너 임마 어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말 대답하고 교무실로 따라와.
담임 선생님까지 오셔서 B는 수업 시간에 절대 자지 않는다는 도움을 주셔서 겨우 사태가 진정되었어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뒤에 앉은 애들이 컨닝하고 몰래 밑에서 책 펴보고 가관이었다고 해요. 교수님이 아닌 시간 강사였는데 감독도 전혀 안 하고 앞에서는 그냥 자기 할 일만. 그때 B가 갑자기 앞으로 가서 시험지를 바꾸더니 학번 이름만 쓰고 백지를 냈어요. 컨닝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 재시험을 요구한다 하였더니 강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부터 감독을 꼼꼼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컨닝해서 실컷 다 썼는데 지금부터 감독하는 건 의미 없다고 재시험을 계속 요구했어요. B는 결국 D-를 받았고 군대 갔다 와서 재수강을 했어요. 시간 강사도 그 뒤로 학교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해요. 당시에 B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술집에서 B를 부르고 기다리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 휴가 나온 군인이랑 여친 그리고 동네 양아치 5명이 시비가 붙어서 휴가 나온 군인이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술집 사장이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쫓아내는데 근데 B가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안 왔어요. 한참 있다가 B가 술집에 들어오더니 아까 그 군인과 여친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B가 오는 길에 아까 양아치들에게 군인이 계속 막고 있었던 거예요. B가 상황 파악해서 112, 119에 먼저 신고하고 뛰어들어서 말렸지만 5명쯤 되니까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못 때리게 말리고 밀치고 말싸움하는 단계에서 경찰 119가 와서 상황이 수습됐다고 해요. 119에 실려가기 전에 군인 여친이 가게 안에 자기들 가방이 있다고 해서 B가 가져다 주러 들어온 거예요. B 군대 가기 전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너무 사이다 아닌가요? 아닌 건 아니지 사상이 더 투철해져서 더 또라이스러운 것 같아요. B가 군대 갈 때 야, 군대는 진짜 절대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해줬어요. 부대 가기 전 교육받는 곳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자신의 부대에 도착한 후 B는 교육받던 곳에서부터 친해진 동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둘은 운전병이라 이것저것 외울 것이 많은데 친한 동기는 지나칠 정도로 못 외워서 B와 친한 동기가 점점 비교를 당하기 시작했다네요. 그러면서 친한 동기는 각종 가혹행위를 당하기 시작했고 B는 그것을 보다가 나서진 못하고 그냥 본인도 못 외우는 척하면 덜 그럴까 해서 같이 못 외우는 척했는데 못 외우는 게 전염당했다는 개소리를 하며 가혹행위가 점점 강해졌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B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것은 증언해줄 테니 친한 동기의 집에 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한 동기의 집은 잘 사는 집이었고 그러다 보니 부대에 국회의원도 방문했다고 하네요. 친한 동기는 그 결과로 다른 부대로 가게 되었고 B는 군대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그 뒤는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복학 후에 길을 걷다가 맥주 한 캔이 생각나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걸어가고 있었대요. 치킨집 앞에서 술을 먹고 있는 양아치들이 B를 보더니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휘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대요. 그 모습에 B는 그쪽으로 다가가서 노려보며 지금 초면에 뭐라고 하셨죠? 라고 조곤조곤 말하는데 아니 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봐 이씨 죽고 싶냐? 보통 사람은 귀찮아서라도 무시할 텐데 B는 그 양아치를 상대했고 결국 시비가 붙어서 양아치가 B를 때렸는데 B의 말로는 워낙 취해 있어서 때리는 게 크게 아프진 않았다고 해요. 학교 근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행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하는 걸 본 건지 어쩐 건지 갑자기 양아치가 돌발 행동으로 B 지갑을 잡더니 뛰기 시작했고 놀란 B가 쫓아가려던 중에 경찰이 도착해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경찰서로 함께 갔다고 하는데 양아치들은 쌍방폭행이라고 우겼으나 112에 신고한 행인이 일방적인 구타라고 말한 점과 강탈당하는 것도 있었기에 양아치들 의견은 무시당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진짜 이 X는 대단한 놈이다 싶더라고요. 자취생 대학생인데 윗집 분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휴, 어느 날은 참다 못해서 너무너무 겁이 나지만 긴장하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다행히 나온 분은 무서운 형아는 아니었더라고요. 여자분이셨는데 나오자마자 한숨 쉬고 상당히 띠껍게 쳐다보더라고요. 울컥해서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저 아랫집에 사는 대학생인데요. 너무 쿵쿵대셔서 조금 힘든데 조금만 자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여자 2명이서 살거든요? 얼마 킁킁대지도 않을 텐데 진짜 존나 찌질하네. 아니 사람이 좋게 말하는데 그딴 식으로 말합니까? 어쩌라고 이 X야 아이 찌질한 빨랑 꺼져. 그리고 뒤에 나온 다른 여자분이 그 여자를 진정시키더니 혹시 저희 옆집에서 하는 걸 저희로 오해하신 건 아닌가요? 제대로 알고 오란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려서 멍하게 있다가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복수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퍼가 그렇게 소리가 짱이라고 해서 하나 사왔습니다. 소리가 정말 크더라고요. 최대한 옆집에 피해 안 가게 세팅을 맞춘 후 시끄러운 클럽 음악을 틀었습니다.
다음날 문 앞에 쪽지가 붙어있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우표를 썼고 8일차 한 여자가 내려와서 언성을 상당히 높이고 욕을 하고 발로 차길래 바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욕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이 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윗집 여자와 새로운 남자가 한 명 있었고 경찰은 제가 협박을 했다고 하며 경찰서에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가서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여자 2명에게 이분에겐 협박 자료가 있지만 당신들은 증거도 없어서 빌어도 모자르다고 하니까 의기양양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절대 합의 없다고 매운맛 보여주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계속 사정하셔서 합의금 만족스럽게 받고서 합의해줬습니다. 이런 애들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들. 에휴, 화이팅. 작년쯤 있었던 일이에요. 감자탕집에 고춧가루, 우거지 등등 해서 8박스가 왔어요. 입구 카운터에 내려놓으니 어떤 남자가 오더니 댁배 이거 주방에 옮겨놔! 어이없었지만 차분하게 저희는 가게까지고 정리는 직원분들이 하셔야죠. 옮겨 놓으라고! 일 그따구로 하냐? 아유, 그러니까 택배하고 있지. 일단 추가 서비스고요. 제가 식당 안에 넣어드리면 후회하실 텐데요. 니깐 놈이 나를 후회하게 한다고? 옮기기나 해. 그래서 일단 네 하고 주방으로 옮겨줬어요. 그리고 사인해주라고 해서 사인 받고 바로 조끼를 벗고 자리에 앉았어요. 야, 뼈해장국 가져와. 손님을 그런 눈으로 쳐다봐? 눈가를 뽑아볼라. 뼈해장국 가져오라고. 손님 처음 봐? 해장국을 갖다 줄 땐 야, 뼈에 살 다 발라와. 말귀 더럽게 못 알아쳐먹네. 본사에서 교육 그렇게 시키디? 손님한테 그러라고? 별 거지 같은 게 주문 하나 못 받네. 야, 됐다, 안 먹어. 나 간다 하고 나왔어요. 그 후 3번 정도 더 감자탕집 배달할 일이 있었는데 일 다 끝나고 저녁밥 먹고 놀다가 11시쯤에 배달을 갔어요. 저보고 흠칫하더라고요. 앞으로 배송시간 11시에요. 택배기사 마음이고요. 불편하면 본사에 항의하세요. 그러고 나왔는데 2번 더 11시에 배달하니 본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알겠다고 말하고 주말에 거기 가서 회식한다고 전해주라고. 그 후 클레임 전화 안 오고 물건도 안 시키네요. 저만 보면 숨 쉬는 것만 빼고 모든 걸로 트집 잡는 상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자세로 수긍하고 받아들여도 군대에서 배운 버릇 때문인지 후임을 본인 장난감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생각해서 끝까지 갈굽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러다 어느 날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 부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뻘쭘하고 서먹하게 소변을 본 뒤에 손 씻고 있는데 부장님께서 새가 불을 타면 뭔 줄 아나? 라고 물으시길래 당황했습니다. 부장님이 아재 개그 같은 걸 좋아하셔서 성의껏 답해드렸습니다. 불사조인가요? 아니, 타조. 이러면서 혼자 재밌어 하셨는데 거기서 순간 머리가 팍 돌아가면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바로 회식 자리로 돌아가서 부장님 보는 앞에서 절 갈구는 상사한테 똑같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새가 물을 타면 뭔지 아십니까? 타조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니까 상사가 이 X가 돌았나 머리통이 불에 타서 정전됐냐? 감이 안 와? 어디서 쌍팔년도 개그로 선배한테 이빨을 털어? 라고 개무시를 하더군요. 그때 부장님 표정을 봤는데 딱 봐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표정. 회식 자리 끝날 때쯤에 부장님이 그 상사 개 털었습니다. 아이 시원해. 선배, 앞으로 부장님한테 찍히신 것 같은데 화이팅 하세요. 때는 한창 오버워치가 유행했을 시절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버워치에 빠져서 열심히 했어요. 사건 당일 제가 게임을 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게임이 잘 안 됐던 날이었는데 계속 죽기만 하니까 팀원들 중 한 명이 패드립을 시전하더라고요. 오버워치 특성상 팀원들끼리 보이스톡이 가능해서 육성으로 욕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게임에서 욕설로 인한 고소가 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공연성.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 오버워치는 6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했죠. 두 번째, 모욕적 표현. 말할 필요도 없죠. 세 번째, 특정성. 욕설의 대상이 저라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3번의 경우 닉네임이나 챔피언 이름을 부른 뒤에 욕하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어디 사는 몇 살 누구고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핸드폰 번호까지 까고 욕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제 이름 대놓고 부르면서 패드립을 계속 하더군요. 이미 녹음은 눌러놓은 상태이고 채팅으로 욕하는 것도 모두 캡처해놨습니다. 그 길로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갔고 고소를 했습니다. 며칠 뒤 합의해달라는 전화와 문자가 왔고 처음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화가 나서 고소를 한 것이기에 합의해줄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욕설 수위가 심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100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합의해주고 100만 원으로 가족 회식했습니다.
일석이조 개꿀. 앞으로는 그 자식도 입 조심하면서 살겠죠? 저는 전기 기술자입니다. 회사도 7년째 꾸준히 다녀서 나름 경력도 인정받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오니까 처음 보는 분이 우리 집에 있더군요. 아버지께 여쭤보니 얼마 전에 이사 온 사람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씻으려니까 저의 직업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전기기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노가다 뛰네. 어쩐지 딱 봐도 공부 정말 안 하게 생겼더만. 우리 아들은 의사다. 얼마나 똑똑하노. 전기기사 같은 더러운 일 안 하지. 이러시더군요. 좋아요. 아저씨 당신 나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전기기사 말이에요. 머리 나쁘면 훅 가요. 공부 안 하면 전봇대 올라가서 어리버리 까다가 실수해서 감전되면 수덩이라고요, 말 그대로. 그래도 아버지가 초대한 사람이라 꾹 참았는데 아버지께서 폭발하시더군요. 그 아저씨는 당연히 쫓겨나고 저는 괜히 아버지께 죄송하더라고요. 못난 아들이 공부를 덜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런 개소리나 듣게 하고. 근데 웃긴 게 이걸 인실이라 해야 되나? 제가 퇴근해서 쉬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오더니 저기 우리 집에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데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해봐도 모르겠더라. 와서 좀 봐봐라. 이러더군요. 뻔뻔한 양반 같으니라고. 저는 그리 착한 놈이 아니라 아이고 그 잘난 아드님 불러서 고치라고 하소. 나같이 더러운 노가다 전기기사에게 뭐하러 아쉬운 소리 합니까? 나는 무식해서 그런 거 몰라요.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어지는 아버지의 시간차 공격. 아, 의사는 그런 거 못 고치드나. 우리 아들은 잘만 고치는데. 그 아저씨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예전에 사용하던 전자기기 AS 문제로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4일 뒤 도착 예정이라며 도착 예정 시간은 4시에서 6시 사이라고 친절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전 그날 집에 택배를 받기 위해 일찍 대기 중이었습니다. 근데 택배가 안 오더라고요.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보니까 배달 완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이 택배 담당 기사분은 경비실에도 잘 안 놓고 연락도 없이 소화전에 놓고 가는 게 허다합니다. 그걸 잘 아는 저는 소화전을 열어봤고요. 그런데 택배가 없었습니다. 뭐 경비실에 놓으셨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터폰으로 경비실이랑 통화해서 몇 동 몇 호인지 알려주고 택배 확인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배가 없는 겁니다. 일단 침착하게 컴퓨터를 켜고 택배사를 검색하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당시 시간이 7시 8시쯤 되어가지고 상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10시쯤에 다시 걸었습니다.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라는 기계음만 나오고 끊어졌습니다. 30분 후에도 1시간 후에도 3시간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이날은 통화 연결에 실패했고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가 있길래 일단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통화를 실패했습니다. 거의 3주 정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온라인 접수도 그냥 쌩까더라고요. 이제 슬슬 한계가 와서 우선 운송장 번호를 검색하니 해당 택배기사 번호가 있길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송장 번호인데 도착한 날 배달 완료라더니 경비실에도 없고 소화전에도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보냈고 3분 후에 기사님한테 바로 전화가 와서 찾아보고 연락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배사 동네 담당 지점에 전화를 걸어 송장 번호를 알려주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기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이곳저곳에 연락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뭐 약간 어이가 없었지만 내일 연락 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기사님한테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뭐 하긴 워낙에 바쁘시니까 하고 그날은 연락 안 드리고 다음날 오후 2시가 되었지만 연락이 없으셔서 다시 전화를 걸었고 안 받으셔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기 어제 연락 주신다고 하셔놓고 왜 연락이 없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솔직히 약간 짜증이 많이 올라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자 바로 기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근데 나보다 한참 어린데 저기요가 뭐야? 어? 아니 어차피 그거 없어지면 보상은 내가 해주게 되어 있는데 말투가 그게 뭐냐?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 달 동안 참아왔던 저는 폭발해서 기사님한테 뭔데 당신은 반말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사람이 집에 있는데 경비실에 놓고 간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러게 왜 소화전에 놓고 가세요? 그날 내가 집에 없었으면 몰라도 하루 종일 일부러 택배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왜 연락 한 통 없이 소화전에 놓고 가서 일을 벌리냐고요. 잘못은 기사님이 하시고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댁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건 알 거 없고 땡땡 담당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제발 해보던가. 기사 이름은 송장번호만 인터넷에 쳐도 나오는지라 알기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날 바로 소비자 고발센터에 택배사 담당 기사를 고발하고 다음날 낮에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어요. 한 달 내내 택배사 고객센터와 연결이 안 됐고 그리고 기사랑 연락을 하니까 반말에 짜증에 귀찮아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 물건은 한 달째 물론 받지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라고 하자 본사 고객센터 분은 정말 친절하게도 사과를 대신하며
택배사 고객센터에는 자기가 연락을 해서 오늘 안으로 연락을 주라고 하고서 그리고 꼭 그 기사님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감사 인사를 보내고 끊고 혹시 몰라 택배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여기에도 상황 설명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고객센터는 약간 귀찮아하는 것 같길래 본사에 전화했었다고 하니까 바로 태세 전환하더니 상담해줬고 한 30분 지나자 처음 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본사에 있는 실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실장님이 당연하죠. 새 제품은 빠르면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고 해당 기사는 제가 말하기보단 관할 소장에게 연락해서 소장님이 직접 말을 하고 본사에도 따로 불러서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찾을 수 없었던 제 택배는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싸가지 없던 택배기사는 뭐 알아서 되겠죠? 일이 생겨서 외국으로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큰 비행기를 탔는데 좌석 구조가 343 구조였습니다. 제 좌석은 중간 4중 오른쪽 이 자리였습니다. 동행 한 명 포함해서요. 그런데 왼쪽 이 자리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좀 비켜주세요. 내 자리에다 짐 올리는 중인데 왜? 거기 제 자리예요. 짐 올려야 할 거 아니야. 내 자리야. 배 자리라고요. 내 자리라니까.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아저씨 말투가 좀 거칠고 중간중간 반말을 섞는 거예요. 아줌마도 슬슬 피치가 올라가고 성향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표를 까봤는데 아저씨 자리가 한 자리 더 앞자리였던 거예요. 그냥 아저씨가 사과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수위였는데 아저씨가 한 소리 더 했어요. 말을 왜 그렇게 해? 뭘요? 아줌마가 반말하니까 내가 그러지. 이때까지도 아저씨는 미안하단 소리를 안 했어요. 제가 언제 반말했다 그러세요? 아저씨가 반말했지. 야, 확! 아저씨가 야라는 단어를 쓰자 아줌마가 엄청 화나 보였어요. 야라니! 야라니! 미안해. 됐지? 미안해라뇨. 미안합니다라고 정확히 사과하세요. 내가 애도 아니고 미안해라뇨. 내가 27 먹은 아들이 있어요. 뭐 환갑 지났겠네. 난 환갑 진갑 다 지났다. 솔직히 아줌마가 목소리는 커졌어도 반말은 안 했어요. 아저씨가 다 했지. 승무원들 와서 아줌마 진정시키려는데 이미 아줌마는 이성의 끈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겨우 진정하고 앉으셨는데 아줌마가 대단했던 게 이미 녹음을 다 해놨던 거예요. 신고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신고할까 싶었어요. 그러다가 아줌마가 일어나더니 나가셨어요. 비행시간이 다가오고 사무장 같은 사람이 심각한 얼굴로 오더니 아까 언성 높이고 싸우셨죠? 아니 사과했는데 뭘. 아주머니께서 공항 경비대에 신고하셨어요. 연락처 주세요. 아까 사과했는데. 제가 달라는 게 아니라 공항 경비대에 신고하셨다고요. 연락처 주세요. 아저씨가 민기적 연락처를 주고 민증도 찍어갔어요. 지금은 출국하시고요. 귀국하시면 연락 갈 겁니다. 이러고 가버렸어요. 저는 쌤통이다 싶은 기분이 들었죠. 제대로 혼나고 다음번에는 매너 있게 사시길. 오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4, 5년 전 군대에 있었을 때 대민 지원 썰입니다. 어느 여름날 기록적인 태풍이 와서 군부대 주변의 시골 마을에 많은 피해를 입어서 부대원 전체가 대민 지원을 나갔습니다. 대민 지원을 나갈 때 대형 트럭 뒤에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면서 힘없는 할머니 혼자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저런 분들 도와주러 가는구나 하고 오늘 힘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인분들은 다 제치고 엄청 큰 공장, 양식장, 목장 같은 곳으로 대민 지원을 나갔어요. 엄청난 규모로 사업하고 있는 곳이고 누가 봐도 잘 사는 게 딱 보이는 장소로만 가더라고요. 저는 운동장 크기의 거대한 개인 양식장으로 대민 지원을 나갔는데 다들 이게 왜 대민 지원인지 불만을 품고 설렁설렁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옆집 할머니가 저희에게 오시더니 나무가 쓰러졌는데 도와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대원들이 힘을 모아서 나무도 치우고 할머니 집 마당까지 싹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임원사가 안 입고 온 듯 보고 있다가 저희에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어서 양식장 주인이 일 끝났으면 깔끔하게 잡초 제거하라고 자기가 고용한 부하 마냥 명령조로 시키더군요. 깔끔하게 제거하라고 했으니 저희는 양식장 주인이 심어놓은 상추, 깻잎, 고추, 무 등 다양한 꽃이랑 심어놓은 작은 나무까지 싹 다 낫으로 제거해드렸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걸 본 주인은 방방 뛰며 혼자 소리를 질렀고 저희는 시골 처음 와봐서 이게 키우는 건 줄 몰랐습니다. 주임원사는 시키는 일도 못한다고 욕하고 그렇게 부대로 돌아와서 저희 부대원들은 근무 시간에 술 퍼먹고 병사들에게 욕하고 대민 지원도 본인과 관계 있는 사람한테 갔다는 의혹으로 연대랑 사단 헌병대에 주임원사를 신고했고 그 뒤로 주임원사의 모습은 볼 수 없었으며 주임원사 직책은 보급 담당관으로 변하고 옆 부대로 갔더라고요. 꼴 좋다. 오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언제나 지겨운 예비군 통지서. 그나마 하루인 걸 감사하며 입수했습니다. 요즘은 한 10명씩 조를 짜고 8개 정도 코스를 빠르게 완수하면 조기 퇴소를 시켜주는 방향인 것 같아요. 원래 6시 퇴소라면 4시 정도? 어차피 여유로운 예비군, 보는 현역병들이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예비군 입장이나 서로 윈윈인 셈이죠. 다만 오늘의 아군은 5명이 모이면 1명은 이라는 거. 10명 중 9명이 열심히 해서 조기 퇴소를 노리고 있는데 제 앞번호인 아저씨 1명은 나가고 싶지 않은지 심드렁 하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현역병 분들이 방탄 쓰라고 몇 번을 말하는데 들은 척만 척 딴쪽만 피우고 교관님이 설명하시는 중에는 발밑에 개미나 죽이며 시간 보내고 정작 실습 시간에는 자기 할 일 못해서 전체 빠꾸 어지간하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예의 차리려고 노력하는데 열을 받아서 좀 뭐라 하니까 그때만 빠릿빠릿. 다들 조기 퇴소는 물 건너갔구나 싶어서 전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군 부대에 입소할 때는 폰을 반납하는 게 일단은 규칙이에요. 그게 융통성이라는 게 조금은 존재하지만 반납이 원칙, 적발시 퇴소거든요. 하도 예비군들의 폰 사용이 목격되니까 감수를 둔 건데요. 점심을 먹고 교육장 올라가는 중에 이 아저씨가 폰을 꺼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참 체력도 좋네, 올라가기도 힘든데 하며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뒤에서 거기 예비군 폰 사용했죠? 점심 먹기 전 이 아저씨의 불량 태도로 좀 열받으신 교관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뛰어 올라오시는데 그 와중에 폰 주머니에 넣고 감추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썼다고 저한테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물어보는데 거의 자동반사 수준으로 아니요? 쓰셨는데요? 라고 해버렸어요. 같은 예비군이라 봐줄만도 하지만 그 전에 행동이 감싸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설마 퇴소 조치까지 시키겠어?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 오전 활동 전부 부여되고 바로 퇴소 조치. 그 아저씨 없으니 남은 사람들 합심해서 조기 퇴소했습니다. 그 아저씨만 생각하면 너무 고소해 죽겠습니다. 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예전에 심야버스를 탔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한 10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중간에서 약간 뒤쪽 1인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고속도로 진입 후 한 10분 후에 앞자리 아저씨가 등받이를 뒤로 제꼈어요. 심야버스라서 편히 자려고 등받이 뒤로 제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아저씨는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아예 끝까지 뒤로 당겨서 앉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는 저기 죄송합니다만 등받이 조금 앞으로 당겨주세요.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무릎이 다 불편하네요. 들은 척도 안 해서 다시 말했더니 왜 편하면 다른 자리 가든가. 그러고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대로 휴게소까지 갔어요. 휴게소 가서 캔커피를 하나 사서 기사님께 드리며 사정을 말하고 다른 자리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셔서 아저씨 앞으로 자리를 옮기고서 버스 출발 5분 후 의자 등받이를 끝까지 제꼈어요. 나중에 잠에서 깬 아저씨가 등받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도 똑같이 불편하면 다른 자리 가든가. 그리고 이어폰 꼽았어요. 목적지 도착 후 의자를 땡기고 내리는데 막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가 크니까 더 위압감이 있었는지 제가 역으로 노려보니까 쭈그레지더니 가던 길 가더라고요. 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저는 게임을 하면서 페인의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게임하고 밥 먹고 자고 게임하기를 반복. 그러다 어느 날 어떤 회사의 게임이 재미있어 보여 하려고 아이디를 만드는 중에 실명 확인창이 뜨는데 근데 제 개인정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계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디들이 한국의 것이 아닌 중국 이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실화냐? 아씨 개어이없네. 그래서 화는 났지만 바로 탈퇴 신청을 해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탈퇴가 되었나 확인해보았는데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 이거 뭐냐? 순간적으로 어이없었지만 다시 상황을 생각하자면 아마 제가 자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시 계정을 탈퇴 취소시킨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중국인은 몰랐을 겁니다. 그 계정의 주인은 할 일 없는 계절학기 끝난 대학생이라는 걸 말입니다. 화가 나서 그 게임을 직접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시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이 인간을 혼낼까 고민 중이던 차에 올해 시스템이 생각났습니다. 하나의 생각을 한 것은 우선 이 게임이 현금과 연관이 깊은 게임이어서 저는 계정의 게임머니를 다 다른 지인에게 주었습니다. 아이템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게임은 죽으면 아이템을 버리는 시스템이 있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자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이템들은 다 사라져서 아이템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탈퇴 처리를 하던 중에 몰랐던 게 나왔습니다. 게임 이용권이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현금으로 이용권을 사야 게임 이용이 가능했어요. 근데 생성되어 있는 아이디가 10개 정도였습니다. 한 개당 약 3만원가량의 이용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환불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환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10개의 계정을 다 환불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정을 탈퇴 처리시키며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약 30만원 정도의 현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몰랐겠죠, 그 정도. 공짜 돈 개꿀.